나는 원래 3시간 수업할 때 중간에 한 번밖에 안 쉬지만 오늘 2번 쉬자고. 뭐? 아니 이런 내가 너무 힘들어. 무공평한 너 조용해. 또 나오기 싫으면 조용해. 차라리 그냥 일찍 끝내주시면 안 돼요? 욕심이 과한 거 아니야? 쉬지 말고 하자는 소리지? 아... 함수예요, 함수. 함수 다 알잖아. 몰라요. 여기 상당히 버레살이 많다. 함수. 자, 우리가 함수를 처음 만났던 날 기억해봐. 요거 처음 봤을 때잖아. 여기에 더하기 5가 있다네. 여기다가 3을 넣었더니 5인 8 돼갖고 나오는 거지. 이런 놈을 함수라고 한다는 거지. 근데 이제 무작정 저렇게만 배웠었는데 이제는 뭐 좀 용어적으로 이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함수라는 건 대응 관계를 만족하는 걸 함수라고 해. 대응 관계라는 게 뭐냐면 한 놈과 만나는 거야. 한 놈과 한 놈이 만나는 관계. 그거를 대응 관계라고 하거든. 한 놈이 두 놈과 만나면 대응이 아니야. 한 놈이 못 만나도 대응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 놈이 한 놈과 만나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아니면 대응이 아니라고. 무조건 한 놈이 만나야 돼. 근데 여기서는 동시다발적으로가 아니라 이놈 기준에서 이놈 기준에서 결과가 하나만 딱 나와야 그것이 대응이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뭐 이거는 모양을 보여준다고 하는 게 더 막 편하니까 이거 정의역, 시역 그런 것들은 다 알잖아. 그래? 그러니까 뒤에 걸 먼저 말하고 얘기할게. 그래야 더 대응이 좀 알아보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표현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f라는 함수에 의해서 x에 있던 원소들이 y에 있는 원소로 바뀌는 거. 이런 관계를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이 스몰 x라는 놈이 x의 원소고 스몰 y라는 놈이 y의 원소였을 때 y라는 놈은 그 식에다가 x를 넣었을 때 결론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벤 다이어그램이 있거든. 세 번째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x에 이렇게 y에 이렇게 들어있어 갖고 여기에 1, 2, 3이 있었고 여기에 a, b, c, d가 있었다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수를. 근데 이제 이 상태, 요 놈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응 관계라는 거. 지금은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은 맞은 놈들도 한 발씩 맞았잖아. 그게 이제 대응관계, 원래는 대응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함수에서는 요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변수 입장에서만. 변수가 하나의 값에 대응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2, 3이 있었고 A, B, C가 있었는데 요렇게 돼 있어도 분명히 요놈 입장에서는 두 놈과 대응한 거 아니야. 대응된 거라고 말해야겠지. 그때는. 요거 입장에서는 보지 않는다고. 요것도 대응 관계로 본다는 거예요. 요것들 입장에서. 오케이? 요것들 입장에서는 대응이 된 거야. 하나의 값이 나왔으니까. 하나의 값과 만났으니까.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걸 함수라고 한다고. 그래갖고 그러면 왜 이쪽만 보냐? 여기가 정의역이니까 그런 거야. 정의역은 그 함수에 넣을 수 있는 값을 얘기하는, 그 함수를 정의하는 영역이라는 거야. 알지? 그래서 x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라고. 함수냐 아니냐를 판가름 할 때 x 입장에서 한 놈과만 만나야지 대응한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 대응 관계를 만족해야만 함수라고 한다는 거야. 안 쏘는 놈이 있거나 뭐 2방 이상 쏘는 놈이 있으면 함수가 아니라고. 알았죠? 자, 원래는 이제 이렇게 식으로 표현한 거하고 요거 솔직히 그래프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걸 그래프라고 할 거야. 근데 지금은
만족되는 수 1, 2, 3, 3개 있는 거지. 양현우 씨. 요거 만족하는 x가 몇 개 있어? 왜 반은 옮겨가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다 똑같은 말을 할까? 정말 3개야? 한재왕 몇 개야? 3개요. 아니요 무슨 없습니다. 무수히 많잖아. 1, 2, 3만 있는 게 아니라고. 얘는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을 때는 그래프라고 해봤자 이거밖에 없어. 이런 경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저렇게 표현이 안 되지. 1과 2 사이에 있는 1.1, 1.2, 1.3 이런 것들 어떡할 거냐고. 표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네들을 표현하려고 만든 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지. 그래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 뭐 몇 가지만 얘기해 본다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대응 관계를 만족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분명히 주인공이 x값이라네. 여기 있는 x값이 마이너스 3이었다고 쳐. 요 놈이 뭐에 대응했는지를 보려고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에 대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 식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었더니 결과가 마이너스 1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1이 있었다고 쳐. 대응 관계를 봤더니 여기가 2가 된다면 여기 있는 1은 2에 대응했다. 이런 것들로 말할 수 있는 거지? 얘의 경우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다고 칠게. 여기가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3은 1에 대응한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가 4였다고 칠게. 그러면 4라는 놈이 1에 대응한 거지. 4라는 놈도 1에 대응하는 거야. 이것도 요 놈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값이 된 거잖아. 요것도 대응을 한 거지. 그런데 이쪽은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다고 쳐. 마이너스 3이 대응하고 싶은데 원래 만나는 데가 없어. 타겟이 없어. 쏘지 못해. 쏘질 못한다. 근데 여기가 1이었다고 치면 요 값이 4하고 요 값이 마이너스 1이었다고 치자. 그러면 요거는 못 쐈는데 여기 있는 1이라는 놈은 4하고 마이너스 1 여기도 쏠 수 있고 여기도 쏜다는 거야. 두 놈한테 쏜 거지. 함수가 안 된다는 거지. 대응 관계를 만족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걸 보여준 이유는 어떤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걔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볼 때는 지금처럼 x값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려고 세로줄을 그어본다고. 세로줄을 그어봤더니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 그러면 함수라는 거야. 근데 안 만나는 곳이 있거나 두 점 이상에서 만나는 곳이 있으면 함수가 안 된다는 거지. 대응 관계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쨌든 뭐예요? 그냥 원의 방정식이지. 도형이라고 그냥. 함수가 아니야. 나중에 억지로 억지 써가면서 이거를 음함수라고 말하기는 해. 나중에. 아직은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세로줄 그었을 때 안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함수가 아니라. 알았죠? 자, 이런 모양의 함수가 있었는데 용어 설명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요 x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정의역이라고 하지? 정의하는 영역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y쪽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그냥 전체 영역이라는 의미에서 공역이라고 불러. 공역. 그 중에서 맞은 놈들 뭐 치역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치? 뭐 전에 얘기했잖아. 침을 뱉어갖고 맞으니까 기분 나빠갖고 치욕스러워서 치역이라고. 정의역에 있는 애들이 침을 뱉었어. 여기가 정의역이라고 쳐. 얘네들이 너네한테 침을 뱉은 거야. 그랬더니 여기 3명이 맞았어. 아 기분 더러워. 치욕스러워. 그래서 너네 3명이 치역이라고. 안경. 뭐라고? 안경. 그건 역함수 할 때 해. 그러니까 그냥 뭐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이름을 몰라갖고 틀리면 안 돼. 진짜 못 믿겠지만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을 구별 못해갖고 틀려오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중에는 없겠지. 우리 중에는 없을 거야. 너 왜 또 갑자기 힘 빠진 척하냐? 그리고는 함수의 종류가 나오죠. 여러 가지 함수. 그러니까 함수를 만족하는 것들 중에서 보는 거여가지고 종류. 함수는 그런데 종류가 많아. 엄청 종류가 많은데 그냥 여기서의 부분은 이것들 쏘는 입장에서 봤으니까 이제 맞는 입장에서 보자는 거야. Y쪽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생각을 해갖고 3가지 종류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1대1 함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1, 2, 3이 있었고 여기에 A, B, C, D가 있었는데 요렇게 맞은 놈들 입장에서 봤더니 전부 다 한 발씩 맞았어. 그러면 1대1 함수예요. 지금은 안 맞은 놈이 있지. 만약에 안 맞은 놈이 없다면 그러면 1대1 대응 함수라고 부르지. 이렇게 부른다. 지금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 그래프가 아니라 그 원소를 셀 수 있는 경우잖아. 개수를 딱딱 맞출 수 있다고. 그런 경우에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를 엄격하게 구별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래프 같은 것이 나와버리면 그때부터는 구별할 수 없다고. 대응 안 하는 거 한 개 찾기가 너무 힘들어. 못 찾는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러는 것, 그러니까 그래프가 되면서 슬그머니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가 같은 걸로 얘기를 하게 돼. 왜냐면 1대1 대응 함수가 되려면 맞은 놈들이 다 맞아야 돼. 그러니까 안 맞은 놈 없이 전부 한 발씩 맞아야 되잖아. 억지로 1대1 함수를 1대1 대응 함수화 해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돼버려. 정의역 자체에서 들어갈 수 없는 수니까 빠지게 되고 공역 자체에서 나올 수 없는 수니까 빼버린다는 거야. 그것들을 뺀 상태에서 보니까 1대1 대응 함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림으로 그리는 이런 그래프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래프가 되면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는 구별하지 않게 돼. 근데 초반에 배울 때 이렇게 셀 수 있는 경우에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는 엄격하게 구별을 한다고. 그 다음 두 번째,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기울기가 0이 아닌 직선이야. 대표적인 경우가. 두 번째로 항등함수라는 게 있는데 항등함수. 그러니까 뭐 1이 들어가면 결과로 1 되고 2가 들어가면 결과로 2 되고 A가 들어가면 결과로 A가 되는 들어간 놈이 똑같이 결과가 되는 형태를 항등함수라고 하고 얘는 이런 도형으로 얘기한다면 딱 하나 있지. y는 x라는 거. 요거밖에 없어. 요거밖에. 도형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이렇게 뭐 숫자들로 얘기한다면 뭐 지 멋대로 만들 수 있겠지. 어쨌든 결과가 같다는 거야. 들어간 놈이랑 결과가. 그 다음 세 번째가 상수함수겠죠. 상수함수. 뭐 요 셋이 이쪽 세 명이 침을 뱉었는데 전부 영진이만 맞은 거야. x가 뭐든 y 값이 똑같다는 거지. 그런 경우를 상수함수라고 하지. 하나한테만 대응하는 대표적인 경우 이거지. 알았죠? 별거 없잖아. 여기까지가 종류. 그리고는 바로 합성함수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합성함수까지 역함수까지 다 설명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푸는 게 낫겠지? 우리는 봐볼게. 자, 79번과 80번. 대표 문제 싹 해버리자. 83, 85, 90까지 다 해버려. 5개. 쉬우니까 여기는. 몇 번이요? 빈출이라고 써있는 거. 83번, 85번, 90번. 셀레는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 될수 있는 겁니다. 지우야 핸드폰 뺏는다 너. 자꾸 핸드폰 만지작거리면. 핸드폰 뒤에 둬 뒤에.
번까지요? 5개. 합성함수 앞에까지 보니까 490번까지. 아, 이제 어려운 건 다 끝났어. 이제 쉬운 거야. 다 쉬운 거야. 기말 얼마나 어렵게 되시? 중간이 어려웠어. 중간이 쉬우니까 기말을. 중간이 쉬웠으니까 그만이 쉬울 거야. 1학기 때 중간이 쉽고 기말이 갑자기 그냥 힘빡 주시었거든요. 중간이 너무 어처구니없이 쉬웠지 그럴 때는. 이번에도 어처구니 없이 쉬었죠. 초중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저 기말 저 수학 79점 몇이었는데 기말. 기말이? 저번 기말. 아 그때는 그 뭐야 순열 조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원래는 어렵지 않은데 순열 조합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1번 틀리고 걸리고.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 순열 조합이잖아. 1번 설정. 멍청이. 진짜요? 진짜네? 왜 18일인 거지? 내일 마누라 생일이네? 우와 헐. 생신 축하합니다. 큰일 났네. 내일 몇 시에 끝나는데? 일찍 가면 되시죠 뭐. 내일이 생일이라고. 오늘 일찍 가면 되나? 오늘 12시 되자마자 축하해 드리면 되는 해야 되겠다. 큰일 났다. 달력 잘 봤다. 케이크 사셔야 하니까 일찍 끝내야 돼. 어쩔 수 없네. 보통 10시에 닫잖아요. 숨이 닫았어. 아니 파이바게티 열었어. 시끄러워. 진짜 파리바게티. 저 아니 쉬는 시간이라고. 시끄러워. 그렇게 오래 걸릴 수 있어. 뭐 할 필요 있는 게 있어? 79번에 5번, 80번에 3번, 그다음에 83번에 4번이지. 아 이거 같은 함수에 대한 얘기 안 했구나 내가. 같은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게. 까먹었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x 3제곱 더하기 1이고 gx라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x 더하기 1이라고 치면 일단 이 두 함수는 아무 말이 없다면 절대 같은 함수가 아니지. 그게 아니죠. 그지? 절대 아니잖아. 차수부터가 다른데. 하지만 정의역.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x에다가 넣을 수 있는 값이 요거밖에 없어. 요것만 넣으래. 그러면 f에 마이너스 1 넣어도 g에다 마이너스 1 넣어도 똑같이 0이야. f에다가 0 넣어도 g에다가 0 넣어도 똑같이 1이야. f에다가 1 넣어도 g에다가 1 넣어도 똑같이 2 나오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세 개의 값 정해져 있는 모든 값을 넣었을 때 같으니까 각각이. 그때는 요 정의역 아래에서는 요 두 놈은 같은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그냥 설명할 때 얘기하는 방법인 거고 문제로 나온다면 반대로 물어볼 거야. 요 두 함수가 같게 되는 정의역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게 그냥 공집합은 제외해라 라고 말할 거야. 그냥 3차함수 푸는 거 아니죠? 3차 함정식. 몇 개라고? 3차 함정식. 아니 그러니까 몇 개라고? 3개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같게 되게끔 만들려고 했으니까 요거 풀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x값이 마이너스 1 또는 0 또는 1이 나온 거지. 원소가 3개인 거지. 그걸로 만들 수 있는 정의역은 공집합 빼래. 7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면 정의역이 요것만 있어도 둘은 같은 함수야.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신 게 아니었어요. 정의역의 개수를 물어봤다. 정의역의 개수를 물어보신 거였어요. 될 수 있는 정의역의 개수를 구하러 갈 거라고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당연히
세 개라고 써갖고 틀린 놈들이 제일 많겠지. 당연히.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요것도 분명히 정의역이 요거일 때 둘은 같은 함수가 되고, 요거일 때도 그럴 것이고, 요거일 때도 정의역이 요거일 때도 둘은 같은 함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7개라고 말을 해야 된다. 알았지? 알고 있었어. 왠지 8개 할 수 틀릴 것 같아요. 아니 3개로 해서 틀걸. 아니, 자 83번. 83번도 보면은 1과 2에서 정의역이 요거였을 때 같은 함수가 된다는 거지. fx가 ax 빼기 1이고 gx가 x제곱 더하기 b일 거야.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같은 결과, 2 넣었을 때 같은 결과로는 다 풀어봤잖아.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결국에 얘가 말하고 있는 거 ax 빼기 2라고 x제곱 더하기 b 둘이 같다라고 만드는 요 2차 방정식, 요 놈의 해가 1과 2라는 거지.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a가 3이고 b가 1이다라고 찾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지 이렇게 풀으라는 건 아니야. 똑같은 말인 거야.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이야. 다르게 해석을 했을 뿐이야. 그 다음에 485번을 보면 1대1 함수 기역하고 디귿하고 리을하고 비읍까지 되는 거지. 0,0 채워져 있잖아. 전부 다 아니었어. 1대1 함수 맞은 놈들은 한 발씩만, 가로줄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에? 미음은 안 된다고. 미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같다. 치역과 공역이 같대. 다 맞았다는 거지. 몇 발씩 맞는 건 필요 없어. 다 맞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과 리을과 비읍이지. 기역과 니은과 리을과 비읍이야. 비읍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디귿 같은 경우는 0부터 아래쪽으로는 안 맞았어. 안 돼. 미음은 저 한 줄밖에 안 맞았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가로줄 그었을 때 그런 거야. 그 다음에 1대1 대응함수면 이제 한 발씩 맞아야 되고 다 맞아야 돼. 그러니까 기역과 리을과 비읍이지. 기역과 리을과 비읍이야. 항등함수 기역밖에 없지. y는 x. 그 다음에 상수함수 미음밖에 없는 거지. 만약에 비읍에 원점이 안 채워져 있으면 1대1 함수가 아니고 1대1 대응은 아닌 거지. 1대1 함수는 맞아요. 근데 이걸 유리함수라고 해줬어 또 말을. 그러면 1대1 대응이 돼. 왜냐하면 유리함수라고 말을 했다는 거야.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유리함수라고 말했다는 건 그 0일 때가 자동으로 정의역에서도 공역에서 빠진 거야. 아. 실수 체계를 만족하지 않는 곳이니까. 알았지? 애초에 유리 함수. 아. 그러니까 유리함수라고 했다면. 아. 아니 이거 1대1 대응이 왜 기억이 1번과 2번에 교집합 맞아. 1대1 대응 전부 다 한 발씩 맞아야 된다고. 안 맞은데 혹시. 그래서 기역과 리을과 비읍이잖아. 가로줄 그었을 때 안 만나는 데가 없잖아. 디귿은 음수가 없고 이유는 이유는 막 세 점에서 만나는 데도 있잖아. 그럼 안 되죠. 한 발씩 맞아야 된다. 1대1이잖아. 한 발씩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490번을 보면 490번을 보면 정의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마이너스 3부터 5까지고 공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마이너스 6부터 10까지야. 우리가 방학 말미에 했던 건데 일단은 여경 지금 그리고 ax 더하기 b라고 했고 fx라는 식은 ax 더하기 b라고 했고 a가 음수래. 이거는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지.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고 여기가 x가 마이너스 3이야. 여기가 x가 5야. 여기가 y가 마이너스 6이라고 치고 여기가 y가 10이었다고 쓸게. 분명히 a가 음수기 때문에 오른쪽에 내려가는 직선이겠지. 만약에 직선을 이렇게 그었다면 지금 x랑 y는 요 직사각형 네 개밖에 없어. 세로줄을 그어보려고 했더니 함수인지를 보려고 세로줄을 그어보려고 했더니 여기는 못 긋지. 안 만나잖아. 왜냐면 x랑 y가 요 안에밖에 없거든. 분명히 여기 있는 어떤 값을 대응시키고 싶은데 대응이 안 돼. y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함수가 안 된다는 거지.
만약에 함수가 이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갔다면 분명히 세로줄을 그어보면 전부 다 이 안에서 만났어. 함수는 된 거야.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가로줄을 그었을 때 전부 한 점에서 만나야 되잖아. 근데 요런 데는 이 안에서 안 만났잖아. 그지? 요 y값이 되려면 x가 영역 밖에 있는 놈이야. 그러니까 요만큼의 y값이 안 맞고 남아있다는 거지. 남아있으면 1대1 대응이 아니라며. 그러면 결국에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전부 다 만나야 되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요런 직선이 될 때지. 그래야지 세로줄을 그어도 가로줄을 그어도 이 영역 내에서 만나잖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3,10이고 여기가 5,-6이니까 두 점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3a 더하기 b가 10이고 5a 더하기 b가 -6이어갖고 빼버리면 a가 -2가 나오고 b는 4 나오는 거지. 이렇게 찾는 거지. 그 다음 다시 앞으로 가서 합성함수 해볼게. 어려워요. 합성함수. 아이, 졸라 쉬워. 아니 방학 때 했잖여. 진짜요? 저 한 적이 없네.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 끝났거든 우리. 합성함수는 이미 할 줄 알아. 할 줄 아는데 그게 합성함수다라고 얘기를 안 했을 뿐이야. 예를 들어서 fx라는 놈이 3x 더하기 4야. 근데 여기다가 2x 더하기 5를 집어넣으래. 아니 이거 못해? x 대신에 2x 더하기 5를 집어넣으라는 소리 아니야? 이게 바로 6x 더하기 19가 되잖아. 이게 합성함수야. 예? 그런데 gx라는 놈을 저 안에 들어있던 2x 더하기 5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가 지금 f에다가 gx를 집어넣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이게 합성함수인 거야. 함수의 변수 자리에 다른 함수를 집어넣는 거. 요거를 이제 합성함수다라고 배우기 때문에 다른 용어를 한 게 알려주는 거지. 요 놈이라는 거지. 보통 요거를 생략하지. x를. 변수는 뭘로 쓰든 상관없으니까. 요걸 생략해갖고 f 동그라미 쬐끈한 놈 g 라고 하면 합성함수를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거는 분명히 f하고 g의 순서로 합성한 거하고 g하고 f의 순서로 합성한 거 다르지. 같을 수도 있잖아. 같아질 때가 있는 거지 항상 같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g에다가 fx를 집어넣어보면 여기 있는 x 자리에 저걸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야. 2배에 3x 더하기 4 더하기 5기 때문에 이놈은 6x 더하기 13으로 다르다고. 달라.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지. 교환 법칙이. 알았지? 이런 애들 말하는 거라고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이렇게 세 개가 합성이 돼 있으면 붙어있는 것끼리는 먼저 해도 된다는 거야. F하고 G를 먼저 합성한 다음에 H를 집어넣어도 되고 반대로 G하고 H를 먼저 합성한 다음에 F를 나중에 합성해도 상관없다고. 결합법칙은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건 좀 문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증명은 안 할게 그냥. 우리 뭐 어떻게 증명한다고 막 나한테 방학 때 그랬던 거 아니야. 네? 네가 뭐 증명해보겠다고 막 했잖아. 이? 지가 한지 기억을 못하네. 그 자리 그대로 앉아고 있거든. 저 항상 얘기해서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요 놈은 분명히 말하지만 hx의 결과를 g한테 집어넣은 거고 그 결과를 f한테 넣은 거지. 요 방향으로 x에 가까운 방향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야. 계산을 하라고 한다면. 알았죠?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x에 들어있던 뭔가가 있었는데 이게 f에 의해서 y에 들어있는 뭔가로 바뀌었다고 쳐. 그 결과를 g한테 집어넣은 거야. 뭐 z가 됐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 1, 2, 3이 있었고 a, b, c가 있었고 뭐 알파, 베타, 감마가 됐다면
여기서 뭐 요렇게 돼 있다고 칠게 그냥 대충. 그렇게 됐다고 치면 요거는 F한테 1을 집어넣었고 그 결과를 G한테 집어넣은 거지. 그랬더니 요게 지금 F1이 C잖아. 그게 감마가 된 거지. 이런 식의 것들이라고. 이런 것들을 합성함수라고 한다는 거지. 역함수까지 같이 할 거기 때문에 합성함수에서 그러니까 합성함수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렵지가 않아. 뭔 얘기하는 거냐면은 fx라는 놈이 3x 더하기 4고 gx라는 놈이 2x 더하기 5였다고 칠게. 그럴 때 이제 다른 함수 hx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가지고 f에다가 h를 합성했더니 g가 되더라를 구하라고 한다면 만약에 요거는 요 f에다가 hx를 집어넣은 거지. f의 x 자리에다가 hx를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gx가 됐대. 그러면 hx라는 놈은 당연히 3분의 2x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이제 반대로 물어본다면 h하고 f를 합성했더니 g가 됐대. 그 말은 h에다가 3x 더하기 4를 집어넣으면 2x 더하기 5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 이거를 찾을 때 합성함수까지만 한 거라면 좀 복잡하다고. 치환을 하지. 이거를 t라고 치환을 해. 그러면 여기서 x는 3분의 t 빼기 4 요거잖아. 여기 양쪽에 들어있는 x 자리에 똑같이 이거를 집어넣어보면 왼쪽은 ht가 돼버리겠지. 오른쪽은 여기다가 2배 하면 3분의 t 빼기 4 더하기 5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3분의 2t 더하기 3분의 7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어차피 변수는 t로 두든 x로 두든 상관없으니까 hx는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7이다라고 구하게 되는 조금 번거로운 놈이 된다는 거야. 합성함수까지만 한다면 우리 역함수 알고 있으니까 역함수로 생각을 한다면 이거 지금 h하고 f를 합성했더니 g가 됐대. 오른쪽에 똑같이 곱한 게 아니고 합성을 하지. 이렇게 하고 이게 사라져 버리잖아. 이렇게 구해야지 이딴 짓거리 하고 있으면 혼난다고. F 마이너스 역함수라고 안 배웠잖아. 배웠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풀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하려고. 방학 때 역함수도 다 했는데 정작 기억이 없다고? 좀 배운 적이 없어. 거짓말 이렇게 너무 졸려서 왜 졸려? 자, 이제 합성함수를 했으니까 합성함수 쪽에서도 몇 개를 풀 건데 합성함수가 그렇게 어려운 놈이 아니거든. 그리고 문제도 별로 없어. 그래서 합성함수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마도 그 사후고에서는 안 나올 것 같은 형태 하나만 얘기하고 역함수로 넘어갈 거야. 552번 봐봐. 수업하기 전에 미리 다 수업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직선계수 525를 찾아가. 아 이건 오늘 한 거니까 좀 많이 했거든. 그럼 그 저쪽 반에서 내가 넘겨보다가 찾아갖고 한 거고 여기는 내가 알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오늘 한 건데 어제 한 것도 아니고. 나는 논술 수업 빼놓고는 수업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논술도 왔어. 했었지. 지금 안 하는데 안 하고 있는데. 고3이 없어. 할만한. 논술은 진짜 준비 안 하고 들어가면 난리가 나요. 논술은. 근데 뭐 논술도 아닌데 뭐 준비까지 해야 돼. 자, 552번을 풀겠다는 소리가 아니야. 그냥 모양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뭐냐면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인 요렇게 돼 있는 함수가 있어. 여기가 4인. 요 놈이 fx야. 그럴 때
요거를 그리라고 하는 경우야. 네? 저 합성함수를 그리래. 쉬운데요? 아 쉽다고? 쉬우면 뭐 땡큐지. 애들 방학 때한 거 아니에요? 방학 때 했다고. 뭐 이런 건 기억나고 역하우스. 근데 방학 때도 요거를 그냥 이런 것들이 제일 어렵다라고만 하고 내가 그려만 줬어. 요놈을 그리려면 정식 방법으로 얘기해야겠지. 네. 정식 방법 꼭 얘기해야 되냐? 네. 해야죠. 두 가지를 다 하자고 그러면 일단 정식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정식 방법을 하려면 요 식을 다 알아야 돼. 식을. 그러니까 fx라는 놈은 두 가지지. 0과 2 사이에서와 2부터 4까지가 모양새가 다르잖아. 요때는 x 더하기 2처럼 보이지? 그지? 요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 y절편 8이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f의 fx를 구하래. 그러니까 f의 fx x 자리에 fx를 넣은 거지. 여기 들어있는 x를 전부 fx로 바꾸라는 거야. 그러면 fx 더하기 2가 되고 마이너스 2배의 fx 더하기 8 되고 범위까지 fx의 범위로 바뀌어. 이렇게. 그래 놓고는 이제 요거를 만족하는 x의 범위로 가는 거야. 0과 2 사이에 있으려면 y 값이 0과 2 사이라는 거지? 여기 아니야? 지금 2에는 내가 하다 보니 구멍을 뚫어놨지? 이쪽에다 연결하려고. 2는 구멍 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잖아. 그러니까 x로 따지면 3보다 클 때부터 4까지 해당되지. 그리고 그때의 fx는 요거잖아. 그지? 요게 이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8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10 되겠지. 요게 3에서 4 사이를 말한 거야. 그 다음 2에서 4 사이는 두 군데 있잖아. 두 군데.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지. 식이 다르기 때문에 x로 따질 때 두 가지로 0부터 2까지 하고 2까지 하고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 이렇게 따로 봐야 되죠. 요때는 얘잖아. fx가 얘야. fx가 얘라고. fx 자리에 x 더하기 2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2 더하기 8 그래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된다는 거고 요때는 함수가 이거잖아. 요 놈이라고. 요 놈이 요 fx 자리에 들어가갖고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8 더하기 8이 돼서 이거 이쪽이고 이 놈은 4x 빼기 8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것들을 그려보면 일단은 0과 2 사이 여기가 2였다고 치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4니까 x에 0 집어넣으면 4고 2 집어넣으면 0이지? 여기가 4였다고 치면 이렇게 된 놈이지. 그 다음에 3과 4 사이 3 집어넣으면 4지? 잠깐만. 여기 봐야지. 깜짝 놀랐네. 2와 3 사이. 2와 3 사이는 2 집어넣으면 0이지? 그리고 3 집어넣으면 4지? 여기가 3이었다고 치면 이렇게 된 거지.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3과 4 사이는 3 집어넣으면 4고 4 집어넣으면 2잖아. 여기가 4라고 칠게. 여기가 2고 이렇게 그려지는. 요게 합성한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저녁에 시간 걸리잖아. 서술형은 절대 안 나올 거야. 얘 말고 빠른 방법. 당연히 있지. 갑자기 안 알려주고 싶네. 고생 좀 해야지 고마운 줄 알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고마워할 필요 없어. 그냥 요 방법 쓰지 말고 그냥 지금 내가 얘기하려는 걸로 하자는 거야. 저 fx를 보면 식 두 개잖아. 식 두 개. fx가 식 두 개잖아. 밑에 보니까. 그렇네. 그잖아. 꺾이는 점이 한 개라는 거야. 일단은 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경계라고 말할 수 있는
x가 0일 때와 x가 4일 때는 무조건 봐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점들을 찍어갖고 연결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0일 때와 4일 때는 무조건 봐야 되고 그래프가 바뀌는 x가 2일 때 요 세 군데를 일단 봐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봐야 될 곳은 0과 2와 4야. 0과 4는 경계값이니까 봐야 된다는 거고 2는 바뀌는 곳이니까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0부터 넣어보자. f의 f0이면 f0 값이 2니까 f2가 되고 f2는 4였어. 그 다음에 2를 넣어보면 f2는 4였으니까 이거 f4가 되고 f4는 0이잖아. 그 다음에 4를 넣어보면 f의 f4 f4는 0이었잖아.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이 함수잖아. 지금은 요 x가 0일 때와 2일 때와 4를 본 거야. 그러면 요 놈한테 집어넣었을 때를 생각한다면 요 놈이 요 fx라는 놈이 0일 때와 2일 때와 4일 때도 봐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오? 그래서 fx가 0 되려면 x가 4일 때지? 다행히 이미 봤어. fx가 2 되려면 fx가 2인 곳은 두 개 있다고. 0일 때와 3일 때. 이때는 x가 0일 때와 3일 때를 봐야 되는데 다행히 0일 때는 봤어. 3일 때만 보면 되는 거지. 추가로. 그 다음에 fx가 4일 때. 이때는 x가 2일 때잖아. 마찬가지 다행히 봤어 이미. 그러면 3일 때만 추가로 보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x에다가 3을 넣어봐. 그러면 f3은 2였으니까 f2는 4잖아. 이렇게 돼갖고 요점과 요점이 아니라 요점과 그러니까 0,4, 2,0, 4,2, 3,4를 찍어보라는 거야. 일단은 0,4 여기라고 쳐. 그리고 2,0 여기가 이겼다고 쳐. 그 다음에 4,2 여기. 그리고 3,4까지. 그러면 이제 요점과 요점을 연결한 요렇게 만들어진다. 똑같다고. 지금 내가 다 설명하면서 하니까 이렇게 번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냥 필요한 것만 찾아서 찍으라는 거야. 알았지? 알았네. 어려운데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합성함수에서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여기서 안 끝나.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할 거야. 만족한 x를 찾으시오. 저거 그냥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뭘? fx는 0일 때 x는 4. 아니 저 함수 저 그래프 보라고 그래프. 네. fx가 0 되려면 x 값이 뭐냐고. 2. 저 그래프 저 맨 처음 거 4잖아. 그래서 x가 4일 때를 봐야 된다는 거고 2가 되려면 2 나올 때가 언제냐고 0일 때하고 3일 때잖아. 아이고 쉽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로 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으면 x가 뭘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 y는 x와의 교점을. 그러니까 요거를 그려버렸다면 그냥 이렇게 해갖고 y는 x와 교점 찾으면 되지. 그지? 요거 3개 있겠지 3개. 아마도 사후보에서 만약에 혹시나 나온다면 개수 물어볼 거야. 너 무시하시는데요 사업을? 쟤는 보면 만약에 이게 여기 요 뭐야 하성고에서 나온다면 요것들의 합을 구하라고 할 거야. 그럼 나 찾아야지. 저 합 구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지금은 합과 뭐냐 몰라. 어쨌든 아니 그림 그리는 거 보여주려고 한 거야. 여기를. 지금은 거의 다 비슷한데. 됐잖아. 합성함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합성함수에서 저기 494번이나 해보라고. 그리고 살포시 쉬었다가 저기 역함수 한번. 다 했어? 다 한 것처럼. 몇 번이요? 494번.
질문? 아니 P면 Q에다가 참여되도록 아니 요것에 포함됐다는 거 아니요? 그러면 아니지. 범위로 나와 있다는 건 중간에 나 진짜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아니라고 짜시가 범위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3분의 A 더하기 10이라면 채워져 있고 여기 구멍 나 있는 요놈 안에 얘가 들어있다는 거야.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에 A가 있어가지고 둘 다 채워지게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쪽을 만족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는데 둘 다 채워졌으니 같아 되지? 여기를 만족하려면 A하고 3분의 A 더하기 11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커야 되는데 큰 놈은 구멍 나 있잖아. 작은 놈은 채워져 있고 같으면 안 되지. 요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A가 3보다 커야 되고 넘기니까 3분의 그러니까 뭐 3 곱해버려요. 3A하고 A하고 36이니까 A가 18보다 작다지. 그래서 결국에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18보다 작아야 된다. 15개. 자식아, 뭘 숫자를 쓰고 진짜 그냥 누가 핸드폰 하래? 쉬어야지. 내가 쉬라고 했다고. 영심을 하고 일단 494번 하고 그 쉬는 시간에 핸드폰 가져라. 핸드폰 하고 있어. 진짜로. 아니 진짜 저 영진이 말만 믿고 영진아 진짜 494번에 2번 예. 안 해봐도 되겠지 이거. 아니. 인간 이제 좀 쉬자고. 영진아 이제 쉬어야지. 저 있다고? 하셨다.